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지수 상승과 더불어요, 오래간만에 반도체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상승 이유와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출장으로 파운드리 투자 최종 결정 가능성에 따라서요, 미국 투자 확정 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기아, 파인테크닉스, 필옵티스 등 지난주 강세를 보이고 금일 조정을 받은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상승한 2999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지난 목요일이죠, 2900포인트 저점 이후 이틀째 강한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코스닥 지수는 더 강한 상승 흐름이죠. 금일도 한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1029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체감 지수는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625개, 하락 종목이 238개,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104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한 330개로서요. 중소형 또는 대형주들이 전반적인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아시아 증시를 보면 국내 증시만큼 상승 탄력이 강하지 않는 모습이죠. 일본이 0.5% 상승, 대만도 0.6% 상승한 반면에 중국은 오히려 0.1% 상승.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 6주 연속 상승, 일본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만 상대적으로 못 갔다. 그러한 부분에서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보다 상승적인 탄력이 좀 더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먼저 움직였던 아시아 증시가 못 치고 나간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낙폭에 따른 반등, 키 맞추기 차원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환율 부분 보면은 1원 20전이 하락한 1178원 40전. 하향 안정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은 추세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근데 거래 대금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먼저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저점 2900포인트를 형성한 이후에 낙폭을 크게 축소할 때 한 13조 원대였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12조 원대, 자, 금일은 11조 원대. 먼저 지난 10월 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2900포인트 저점 찍고 3일 올라올 때 한 12조 원대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하루 조정받고 또 상승을 하는데 오히려 이 12조 원대보다 더 적은, 주가가 29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위에 머무른다 그러면 거래 대금이 더 증가를 해야지만이 이것이 3100포인트, 32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는데, 요 당시에, 요 박스권에 있는 당시에 오히려 거래 대금이 12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그죠? 오히려 감소를 했다. 그러면 지금 13조, 12조, 11조 원이 거래가 됐는데 이것이 최근에 고점 부근인 3050포인트 돌파하고 또 이 이동평균선 121선이죠. 3050포인트 내가. 자, 이 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 돼야 된다. 최소 15조 내외 정도는 돼야지만이 이것을 돌파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이 키를 이 거래대금이 활발하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 좀 돌파한다. 그러면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을 좀 더 매수해도 되고, 아니면 매도하려고 생각한 것은 조금 늦춰서 좀 높게 매도할 그런 기회 되는데, 거래대금이 지금 11조인데 조정받을 때 10조 원 내지 또 10조 원 밑도는 거래가 나온다 그러면은 매수하려고 했던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또 매도를 생각했던 것은 생각보다 조금 낮게, 그렇죠? 이익을 실현을 해야 되지 않아서 일단은 거래 대금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 보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 수급적인 사항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 한 4천억 가까이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고, 선물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한 1,800억 정도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어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가 쌍바닥 형성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박스권 장세 2,900에서 3,150 정도로 보고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뒷부분에서 오늘 업종 대표주 반도체, 기아, 삼성전기 관련 종목군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강조해드린 2차 전지 오늘 거의 혼조죠.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 0.2%, 첨보가 0.1% 상승, SK시만이 한 1.9%, 전반적으로 강보합, 약보합 그러한 분위기인데 당분간은 2차 전지는 그렇게 우리가 집중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냥 기본 물량만 10에서 15% 내 전체 투자 비중을 해서 소액만 유지하면서 끌고 가자라는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아직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다서 기본 물량 그대로 유지를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강세를 보였던 K 콘텐츠 관련 종목, 그죠?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엔터라든지 게임 종목군들 전반적인 흐름이 양호해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으면은 예전 같으면은 그죠? 이 반도체라든지 대형업종이 올라가면은 이러한 엔터주들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나름대로 그죠?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가 40만원 돌파,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인데 우리가 신고가 돌파를 하는데 또 시장 흐름과 지금 대형주들이 가서 오늘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도 안 받고 플러스 2.6% 상승, 거기에 거래량도 감소를 해요. 그렇죠? 즉 지금 많이 신고가를 내주고 있는데 거래가 감소를 하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 매도 압박이 그만큼 약하다. 역사적 신고가라는 얘기는 그 종목 하이브를 보유한 사람들은 손해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전 매물은 없다는 얘기가, 다 수익 보고 팔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수익을 다 본 사람들이 매도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더 높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이 드라마 쪽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한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좀 뒤늦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최근에 지리산 드라마 공동 제작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른 여타 우리가 제이콘 텐트라든지 뉴라든지 덱스터라든지 그죠? 그러한 위주익 스튜디오든지 그러한 종목군들은 강세를 보이는데 혼자서 좀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바닥을 형성하고 좀 상승 흐름이 나오죠. 상당히 양호한 흐름죠.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전반적으로 한두 종목 약세, 넷마블 같은 경우 0.7% 하락을 했는데 상당히 움직임 저는 괜찮다. 그죠? 그리고 거래가 많지 않다. 그래서 K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 꺾이는 모습이 아직 나오지 않는다. 이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서 갖고 있는 물량 지금 새롭게 들어가기에는 많이 올라간 거는 철저하게 단기로 하고, 우리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넷마블 이러한 종목군들도 지금 바닥권 대비 올 때 좀 조정 받을 때 관심을 갖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피하든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여태껏 갖고 있던 물량들은 조금 길게 보고 좀 이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강조해드리는 폴더우펀 KH바텍은 한 6% 정도인가요? 6% 넘게 상승을 했는데 파인테크닉스 오늘 강보합 정도 수준이죠.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5G 통신 장비주도 우리가 좀 길게 보고 그동안에 실적이 나빠서 부진해서 주가도 같이 하락했는데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질 게 없고 조금씩 회복 국면에 든다라는 말씀을 해서 조금 보초서는 마음으로 들어가 있자라는 말씀드렸는데, 하나 재밌는 부분이요. HFR이 실적 좀 좋게 나오면서 지금 강세, 또 질 먼저 치고 가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이 치고 가고, 오늘은 이노와 종목이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모습 봤을 때죠. 저는 5G 종목도 좀 더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여기에 또 하나면 아까 말한 대로 RF, HRC도 하나 또 추가로 해도 된다라는.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 RF, HRC 우리가 좀 보초 쓴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진입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오늘 두산포스텔은 그래도 강보합을 유지했는데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도 약보합 수준이죠. 근데 저는 친환경 에너지도 내년까지 봐도 되는 업종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오
오늘 뭐 셀트리온인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세를 보였고, 레고캠 배웠고, 전체적으로 흐름인데, 오늘 그냥 그대로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분들이니까는 그냥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일단 종합지수가 쌍바닥 2,900포인트를 찍고 올라오는데 거래대금이 감소다. 내일 정도 수준 3,000포인트 넘어서 조금 경계를 한번 하고 그리고 조정 3,000포인트 넘어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거래대금을 보면서 우리가 최종인 3,150포인트냐 아니면 3,050에서 꺾이느냐 한번 그 유무를 한번 판단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아마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도 비중을 확대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그죠? 예,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실질적으로 10월 고정거래 가격이 3.71달러로서요. 지난 9월 대비해서 한 9.5% 정도 가격이 하락했죠. 이것이 작년에 10월 이후 처음으로 디램 가격 하락이다. 그죠? 그러한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오른쪽 보면요. 위에가 차트가 필라델피아 미국 반도체 지수고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이 메모리 디램 쪽에 지금 시장 점유율 3위죠. 삼성이 42%로 이 디램 부분 1위고 하이닉스가 30% 2위 그리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1%로서요. 시장 점유율 3위인데 오히려 이 반도체 디램 가격이 그죠?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할 때 10월달 하락했는데 오히려 이 10월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 반전이죠.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는 지난 금요일날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었죠. 이러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지수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에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상승 추세.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우리가 이 디램 가격 하락은 우리가 지금 전망하기로 내년 뭐 1, 4분기나 2, 4분기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42%, 하이닉스가 30%, 그리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1%. 그러면 세 개 회사가 합치면은 93%. 절대 다수를 차지해요. 그러면 수요가 부족하다면 공급도 이 세 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을 줄여서 이 가격 인하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내지 2분기에 저점을 형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10월 12일 날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상승 추세인데 SK 하이닉스가 지난 13일 날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그 다음날 저점 95,500원을 찍고 오늘 11만 1,000원에 마감됐죠. 저점 대비 22%나 상승했어요. 자, 이 메모리 반도체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30%지만은 회사 내 메모리 비중이 94%예요. 특히 디램 부분이 70.6%, 낸드 프레시가 절대 다수가 메모리 디램 쪽에서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 반도체 디램 가격, 고정 가격이 하락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속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죠? 주가도 더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디램 가격이 하락한 10월 달에 이미 저점을 형성하고 22% 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월봉상으로 주가를 비교해 드렸어요. 2018년, 17년, 19년 최고점 찍을 때 주가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는 저점 대비해서 이제 4.5%밖에 상승 안 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또 이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23%밖에 안 돼요. 또 이 반도체 23.4%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6%, 비메모리가 24%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메모리 사업부 쪽에서 지금 업황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 부분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D램이 업황이 지금 가격의 하락이 내년까지 이어진다 해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신 장비라든지 이러한 아니면 가전 쪽에서 다 커버되고, 또 반도체에서도 비메모리 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충당한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50조 정도 초반 보는데 내년에는 한 55조 보는 전망이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에서 실적 성장이 되는데 주가는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 상승 여력이 남았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살짝 부진할 수 있지만은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 삼성전자가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2017년 대비 3배 가까이 2026년까지 투자를 확대하겠다. 올해가 한 1.8배요. 계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평택 공장, 미국 공장,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비메모리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분기당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비메모리 확장성이 삼성전자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여기에 최근에 작년과 올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로 계속 함으로써죠. 이 외국인들 지분율이 51.17까지 하락하면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수를 기다려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자 업종에 개인들이 5,700억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2,700억, 기관이 3,100억이나 매수했어요. 절반 정도 이상을 이 IT 전기전자 업종 쪽에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다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바닥을 형성을 하고 우상향으로 가는데 3일째 상승에 따른 부담을 좀 쉬어가는 모습은 지수 역량에 따라서 종목은 나오지만은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거래 대금을 보면서 우리가 조정이 조금 깊어지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냐 거래 대금 보고 판단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반도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DRAM 현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은 파운드리 쪽은 지금 계속적인 고성장 업황이 호황이다는 얘기죠. 자, 오늘 트렌드 포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2021년 올해 톱10의 연간 매출이 118조 원을 돌파를 전망을 하면서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를 할 걸로 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13% 증가한 139조 원 규모. 이 파운드리는 계속적으로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 여기에 파운드리 가격도 지금 인상을 하고 있죠. 지금 보면 TSMC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요. 제품 가격을 한 15%에서 20% 정도 인상하고, 또 이 UMC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데 또 다른 여기도 한 10에서 20% 정도죠. 이 파운드리 비용을 올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도 올리고 업황은 호황이고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이러한 추세가 내년뿐이 아니라 2023년 4년까지 이 파운드리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꾸준한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러한 부분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고, 또 어제죠. 일요일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카나다하고 미국 출장길에 나섰어요. 아마 미국 장에 가면은 아마 이 신규 파운드리 공장 용지를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난 5월 달에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규모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수혜주가 뭐냐? 우리가 아마 제 방송을 계속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미국 출자지 PSK, ENF 테크놀로지, 코미코가 있는데, ENF 테크놀로지는 실적이 부진해서 일단 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재 쪽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공장을 지면은 가장 먼저 들어갈 부분이 뭡니까? 장비죠. 장비 쪽이면 PSK라는 얘기예요. PSK 오늘 5.4% 올랐어요.
자, 이 PSK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을 하는데, 그죠? 이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미세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남은 광가액을 제거하는 이 드라이 스트립을 제조를 하죠. 국내 시장 점유율 80%, 그리고 세계에서 한 24.9%, 그죠? 그래서 점유율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PSK가 왜 수혜주냐? 지금 미국 내 유일한 반도체 공장인 오스틴 공장에, 그죠? 먼저 질 때 드라이 스트립 장비를 전량 수주한 경험이 있다. 요번에 또 공장을 짓면은 이 장비를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 아까 말한 소재라든지 뭐 세정 코팅 이런 것보다는 공장을 지으면 장비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PSK 관심 갖고, 그리고 우리가 EUV 관련주 FS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네페스 오늘 6.9%, 월덱스 8.6%, 그렇죠? 부품이죠. 그리고 세정 코팅자는 4.5%, 그리고 유진테크 6.2%, 그렇죠?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소재 부품 장비주들 한 5%씩 넘게 올랐어요. 근데 하나 마이크론이 8.9%,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돌파하던 종목이 오늘,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이 강세인데 8.9%나 하락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지금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확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조금 경계를 하고 바닥권에서 좀 출발하는 종목군들로 해야지만이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요. 그러면 최근에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오늘 주가 뭐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 마이크론 봤을 때 많이 올라간 종목 따라가지 말고 철저하게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종목, 그죠? 우리가 보면 뭐 네페스도 그렇고 뭐 FS도 거의 다 지금 바닥권에서 출발한 종목이죠. 그리고 뭐 PSK 뭐 코미콘 좀 올라온 종목이고, 월덱스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종목.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그죠? 새로운 바닥에서 소폭 올라온 종목 중에 좀 하루 이틀 조정받는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저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뭐 요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단 많이 올라간 종목은 조금 피하자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삼성전기하고 단기 종목인데 오늘 기아가 0.4% 하락 마감이죠.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아까 말한 대로 폴더폰 힌지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강보이죠, 플러스 100원으로 끝났어요. 자, 먼저 이게 필옵티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죠? 적자가 81억 상반기에 났는데 내년에는 한 149억까지 전체적으로 회복이죠. 그래서 주가가 지난 10월 달에 한번 크게 뜨고,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쭉 밀렸다가 지금 다시 빠른 시간 안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이틀 조정이죠. 지금 기아라든지 파인테크닉스는, 이거 파인테크는 하루 조정이에요. 얘가 필옵티스가 내일 정도 수준에서 치고 나가면은 파인테크닉스도 이틀 정도 조정 보고 치고 가고 기아도 치고 간다. 저는 오늘 기아, 파인테크닉스 오히려 조정, 내가 관심 종목이 있는 종목, 오늘 아까 말한 반도체는 확 친 종목에 관심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먼저 지난주에 상승을 해서 오늘 조정을 받은 종목 기아, 파인테크닉스, 그죠? 이 종목군들에 관심 갖자. 오늘 삼성전기도 우리가 역사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일단 탈피하는 모습이 나오죠.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3% 떴죠. 그래서 따라가지 마시고 또 조정 받을 때 철저하게,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필옵티스, 그죠? 요거는 하나 그냥 참고하십시오. 이런 종목군들 이틀 조정, 우리가 보통 준비된 상승 종목군들은 하루 이틀, 길면은 2, 3일 조정받고 간다. 그러니까 요거 좀 이틀 조정이니까 내일 이게 치고 가면은 파이테크닉스라든지 그럼 내일 이틀, 뭐 길면은 모레까지 조정 나오고, 그럼 조정 받을 때 사는 거고, 기아도 오늘 마이너스 나왔는데 오히려 매수 관점. 그래서 오늘 오히려 조정받은 종목군들로 항상 말씀드리면
올라가는 종목 막 화려한 종목군들 따라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성공하기도 하지만은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일 때 손실이 무지 커집니다. 조금씩 벌어놓은 거 잘못하면은 다 거기서 토해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조정 받을 때 남들 갈 때 다 간 종목보다는 먼저 가고 그리고 갈 때 조정받은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다 해서 기아, 파인테크닉스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리원 안내죠. 자, 지금 장에 상당히 변동성이 커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2,900포인트 막 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뭐 매도 뒤따라가서 매도하고 또 올라간다 해서 오늘 이틀 뜨니까는 또 여기서 따라가다가 내일 또 조정받고 하면은 또 거기다가 또 하락할 것 같아서 매도. 엇박자가 나면은 이 주식이라는 것이 내가 몇 번 성공 잘하면 수익이 금방 쌓이는데 내 생각 반대로 엇박자가 나면은 또 손실도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혼자 한다 보면은 그죠? 그러한 우를 자주 범한다 하시면서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 생각 드시는 분들은 이 현대투자 이수정증권과 함께 해 주시길 바라서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